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메릴랜드 대학교와 듀크 대학 이 두 곳에서의 뉴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이온큐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메릴랜드 대학교와 듀크 대학과 같이 가는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 5일 전쯤에 전달을 드렸는데 아이온큐가 QWC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 아이온큐가 2024년 양자세계회의 QWC에서 무대에 오르게 됐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단 9월 11일에 피터 제프맨 CEO가 주요 세션에 나와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 여기서 양자 산업에 대한 관점, 양자 혁신을 가속하는 새로운 발전 사항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행사에 제일 먼저 하는 제일 중요한 연설 자리를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양자 컴퓨터들을 발표했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복습하는 차원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 제가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술 쪽 딘 카스맨 전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이 회사의 제품 로드맵이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이 쓸 수 있는 급의 양자 컴퓨팅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전달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0일 오후 10시에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면은 또 언론에 나오는 소식을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 제프맨 외에도 아이온큐의 이 임직원들이 나와서 또 연설을 하거나 패널에 참여하게 되는데 최고 매출 담당자 엔비디아 출신인 리마 엘라마딘도 국제협력단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양자를 지속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 워크숍에 참여를 할 거고 이제 양자 비즈니스 솔루션 그리고 양자 솔루션 엔지니어 이걸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판매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이 양자 네트워크와 관련된 워크숍을 이끌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몬트 실브스라는 이 정부 쪽 솔루션을 담당하는 사람 역시 양자 인력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IBM, 구글, 엔비디아, 컨티뉴엄, 사이퀀텀 등등 우리가 이제 선도주자 또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대형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양자 섹터에 다시 관심이 몰리고 거래량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메릴랜드 대학교가 아이온큐와 협력을 강화했다라는 소식인데 8월 6일에 아이온큐와 UMD 국가안보지원 사업을 위해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이 정보보안응용연구소 ARLIS라는 곳에서 아이온큐한테 570만 달러를 주기로 했죠. 그리고 이게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는 1200만 달러 정도 규모로 하는 사업에서 아이온큐를 경쟁에 붙였는데 거기서 아이온큐가 우승해서 아이온큐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양자 컴퓨터를 성숙시켜서 국가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보통 첨단 기술이 나오면 정부, 그 안에서도 군, 안보기관 이런 쪽이 써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면 이게 산업 단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민간인들한테도 나오게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정부와 군이 써보는 초기 단계인 거죠. 그래서 ARLIS는 정보 보안을 전담하는 국방부 협력하는 대학 부속 연구센터이다. 그래서 이게 메릴랜드에 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아이온큐가 총 4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게 됐죠. 그래서 메릴랜드 대학교 내부에 있는 디스커버리 디스트릭트, 뭐 발명단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ARLIS에서 개발을 할 거라고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뭐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오랜 기간 동안 양자과학,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 중 하나였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번에 참여를 해서 두 개의 노드, 두 개의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갖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통신 가운데 외부로부터 해킹을 할 수 없게, 관찰할 수 없게 보호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 시큐어라는 연구 환경에서 실험적 양자 컴퓨팅 사용 보안 작업을 ARLIS가 시작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에 1,800만 달러 규모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 공군 관련된 쪽에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 우위를 양자정보과학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백악관의 2022년에 나온 국가안보 각서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보안 쪽으로 이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써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사이버 경제, 국가 안보에 대한 양자 컴퓨터의 미래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중요한 일을 하고 2단계는 내년부터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점이 뭐냐, 이제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보관계부서에 트위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뭐 이 두 분의 도움을 통해 아이온큐가 ARLIS와 함께 4천만 달러 규모의 첫 양자 컴퓨팅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4천만 달러 규모를 땄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올 때는 일단 1단계 570만 달러만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총 4천만 달러 규모인데 다 받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받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4천만 달러를 결국에는 아이온큐가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매출이기 때문에 4천만 달러면 아마 올해 매출 정도 될 거예요. 연매출 규모이기 때문에 꽤 큰 매출을 확보를 한 겁니다. 원화로는 534억 정도 되는 큰 규모를 앞으로 2, 3년 안에 할부 개념으로 받게 되겠죠. 멜랜드 대학에서 언급했던 두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한 명은 더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원 의원이고요. 한 명은 크리스 반 홀렌이라는 상원 의원. 이 멜랜드 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서 ARLIS와 함께 UMD, 아이온큐가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이온큐, 그리고 아이온큐와 협력하는 메릴랜드 대학을 밀어주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시애틀 공장 지을 때도 그 워싱턴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이온큐를 또 밀어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정부의 권력자들과 잘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도움을 받는 게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의 또 다른 협력자인 듀크 대학. 듀크 대학에는 듀크 양자센터가 있고, 거기에 센터장이 크리스 문로 교수님, 그리고 협력 교수로 김정선 교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아이온큐가 독점적으로 가져가서 특허를 상용화하는 계약이 지금 있는데, 이쪽도 듀크 대학교도 역사적인 AI 컴퓨팅 선도 이니셔티브를 위해 3천만 달러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3천만 달러면 400억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듀크 재단에서 컴퓨팅, 인공지능, 머신러닝 연구를 위해 3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은 새로운 듀크 컴퓨팅 프로그래밍 강화라는 프로그램 창설을 지원할 건데, 향후 5년간 저명한 교수진 1명, 중견 교수 4명, 그리고 7명까지 채용, 초기 운영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와서 연구를 시켜서 결과를 내겠다는 거죠. 이 듀크 재단의 지원금은 듀크가 학문 간 협력 생태계를 동원해서 컴퓨팅을 다음 레벨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적힌 AI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9년 듀크 재단은 1억 달러, 거의 1,300억 원 기부로 시작이 된 듀크 과학기술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 듀크는 설명 가능한 AI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가 지원한 과학기술 중에 자폐증을 선별하는 앱,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 로봇, 약물 내성 질병과 싸우기 위한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도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 듀크 대학에서 밀고 있는 주요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듀크는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듀크 양자 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아이온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 그리고 김정상 교수, 이 두 분이 공동 설립해서 스피노프 한 게 아이온큐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분야에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려는 대학교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고, 세계적인 학자를 채용해서 컴퓨팅 분야의 위상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 듀크 대학도 혼자가 아니라 듀크 재단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데, 이 듀크 대학교와 의료 시스템에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기부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협력자 중에 듀크 대학이 있고, 듀크 대학 협력자 중에는 듀크 재단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의 주요 임원들이 QWC에 참여를 할 거고, 큰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플래티넘 스폰서로 거의 1억이 되는 돈을 후원을 하면서 참여하는 등 선도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며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아이온큐와 ARLIS 간의 계약에 UMD까지 협력하기로 해서 이 계약에 대해 4천만 달러 규모가 잠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명시받았다. 그래서 큰 규모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거죠. 그리고 듀크 대학 역시 듀크 재단에 이 400억 규모의 지원금을 수령을 했는데, 앞으로 다양한 기술 연구에 활용이 될 건데, 듀크 대학에는 또 듀크 양자 센터라는 선도적인 양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아이온큐는 현재 인원이 링크드인에만 370명 정도? 그래서 아마 거기 등록 안 한 사람들까지 하면 한 4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아이온큐 인력 동향 말씀을 드릴 건데,
한 달 만에 거의 20명, 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규모의 양자순수 기업인 컨티니엄의 자리도 위협을 하고 있고, 홀로 있는 기업이 아니라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과의 큰 연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뒤에는 또 국회의원들, 듀크 재단과 같은 또 큰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아이온큐 혼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아직은 상업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군 또는 이런 연구 지원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양자 컴퓨터도 좀 판매를 하고 있지만, 곧 다가올 상업적 우위 시대, 3분기 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고요. 아마 11월 초쯤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양자 오류 수정 한 2027년, 28년, 늦으면 한 203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2020년대 중반에 상업적 우위 시대, 2020년대 말, 2030년에 양자 오류 수정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를 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보는지, 그 연합체인 메릴랜드 대학교와 듀크 대학 소식을 전달을 드렸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